자, 오늘 사자수학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진도가 반 정도 나갔어요. 꽤 나갔어요. 오늘은 사자수학 추구 전통문화연구의 책은 35쪽, 대유학당책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영어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한문 문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무구다하며 유무상통하라. 이 서당식은 이 번호 순서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나눌 때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유무, 있고 없는 것을 상통, 서로 통해라. 그러니까 이 통해라, 상통해라 이 말이 되겠죠. 영어식으로 한번 해보면 분 나눈다는 거죠. 동사가 되겠죠. 나눌 때 뭐 이런 게 성이 되어서 그렇게 봐야 돼요. 무구다. 무는 뭐 하지 말라. 구는 구하다,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걸 꾸며주는 거죠. 구는 그러니까 타동사가 돼요. 뭘 구하다니까. 이때 다는 그러니까 목적이 돼요. 목적. 명사가 되는 거예요. 다는 많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나눌 때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삼행시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한문 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분을 주어로 봐요. 그리고 무구를 동사로 봅니다. 이건 동사는 같죠. 그리고 이 다는 역시 목적으로 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분을 주어로 보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사실 한문 문법으로 하면. 영어 문법으로 하면 나눈다. 나눌 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무상통하라. 유무라는 것은 가진 것, 소유를 가리켜요. 가진 것을 서로 통해라 이거예요. 서로 나누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나누어서 비슷하게 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영어식으로 하면 유무를 상통해라. 유무가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돼요. 서로가 부사가 되고 통이 동사, 타동사가 되면 유무를 서로 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사가 돼요. 이게 영어식이에요. 유무, 가진 것을 서로 통해 가지고 가지도록 해라. 한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무를 이걸 주어로 봐요. 상통을 동사로 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서로 통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한문 문법이 더 좋나요? 영어식 문법이 더 이해하기 쉽나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무를 서로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민법에서는 내가 알기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이 있다면 1, 2, 3이 있다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남녀 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민법이죠. 이건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원래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식도 1이 있고 2, 3이 있는데 가진 재산이 다 다르겠죠? 얘는 이만큼 있고, 얘는 요만큼 있고, 얘는 요만큼 있고. 그럼 이걸 유무상통하려고 하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합니까? 작은 사람은 많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로 많이 주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주는 게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보다는 오히려 고대의 유무상통이 나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옛날 거를 무조건 꼴이 따분하다고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 생각이 훨씬 더 깊어서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사기 의복이면 이적지돈이라. 자, 옛날 서당식으로 하면 그 의복과 음식을 사사로이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도 되겠죠. 이적의 돈, 오랑캐의 물이다 이런 뜻이 돼요. 영어식으로 분석을 하면 사가 타동사가 되고 기가 의식을 꾸미죠. 관형사죠. 목적어가 돼요. 그 의복을 사서로이 한다. 공평하게, 공의 반대가 사지요.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걸 차지하고 더 많은 걸 갖다 먹고 이러면 사서로이 하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죠. 공평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적의 무리다. 이적은 오랑캐의 무리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데 이 자는 우리 동의적인데 이건 사실 중국 사람이 우리를 비하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무의복이거든 제필헌지하라 하고, 자, 형이 의복이 없으면 동생이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예요. 이게 서당식이에요. 형이 의복이 없으면 동생이 반드시 그것을 드려라 이렇게 돼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 유무가 나올 때는 이게 대어리지 구문 그랬죠. 대어리지 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그럼 이게 부사적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부사가 아니고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행액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액계. 이게 주어예요. 의복이 없거든. 행액계 의복이 없거든. 제 동생이 주어예요. 부사예요. 허는 타동사예요. 지금 목적이에요. 동생이 반드시 그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것은 의복이 되겠죠. 의복을 형한테 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문 문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이거를 주어로 봐요. 이건 동사로 봐요. 의복을 보어로 봅니다. 그래서 형이 의복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 문법으로는 이게 주어, 보어, 동사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는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부사적, 이거 동사, 이게 주어로 보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은 한문 문법, 지금 한문 문법이 더 합리적인지 영어 문법이 더 해석하기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필헌지. 이건 똑같아요. 자, 재무음식. 이것도 똑같아요. 한문 문법으로 하면 이게 주어로 봐요. 주어. 이건 동사. 이건 보. 동생이 음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영어 문법을 하면 이게 동사죠. 대어리지 구문에서 이게 대어리지 나중에 동사. 대어리지 구문은 주어가 뒤에 빠진다 그랬죠. 이거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래. 동생에게 이렇게 되는. 동생에게 의복이 없으면 형은 주어죠. 반드시 부사죠. 준다 타동사죠. 그것을 목적이죠. 형이 그것을 의복을 주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동생에게. 이게 영어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문 문법식으로 한두 개 이야기했는데 한문 문법보다는 영어 문법을 식으로 해야 하는 게 나는 훨씬 한문을 이해하는데
쉽다고 보는 거예요. 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합리적이게 보면. 그래서 영어 문법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별 의심 없이 나를 따라오면 될 거예요. 나중에 명심보감이나 맹자 같은 거 읽어보면 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거를. 그 어려운 거를 지금 한문 문법으로 설명을 못해요. 문법으로. 그 한문 문법 지금 배워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못합니다. 자, 1배 지수라도 필분이 음하고 서당식을 하면 한 잔의 물이라도 반드시 나누어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마시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해볼까요? 한 잔의, 이거는 관행, 그죠? 한 잔의 물. 한 잔의가 이게 형용사예요. 한 잔은 물. 필 반드시 부사죠. 분이 타동사예요. 여기 목적이 이거예요. 한 잔의 물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나누어서, 이게 목적이 여기 열리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을 반드시 나누어서 타동사 마셔라. 이 수는 나눈 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요. 둘 다 타동사죠. 그렇죠. 한 잔의 물이라도 반드시 나누어서 그거 마셔라. 그 다음에 일읍지식이라도, 이것도 똑같아요. 문장. 한 톨의 곡식이라도 반드시 나누어서 먹어라. 영어식으로 하면 일읍지가 형용사죠. 목적이에요. 부사, 이게 타동사, 타동사. 한 톨의 곡식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가지고 먹으라. 그 구조는 이게 여기에 걸리는, 목적이 여기 걸리는 한 톨의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장 구조가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형수책아나 막감항로하고, 형이 비록 나를 꾸짖을지라도 감히 한 거 대들거나 성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서당식으로 하면. 서당식을 배워놓으면 집에 와서 읽어보면 이게 어디가 뭐가 걸린지는 몰라요. 솔직히 나도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영어식으로 내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영어식으로 해봅시다. 형, 주어죠. 수는 접속사도 비록 일지라도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돼요. 근데 한문에서는 이걸 부사로 봐요. 부사. 비록이란 부사로 봅니다. 그냥 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비록 일지라도가 좋겠어요. 난 접속사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영어식으로 보는 게. 형이 비록 나를 꾸짖는다. 꾸짖을지라도 해야 맞잖아요. 꾸짖더라도. 그래 문장이 접히지. 이걸 그냥 부사로 보는 것보다는 접속사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왜 접속사로 봐야 되냐면, 이 형이, 주어가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빠진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막감항로하고, 감히 부사죠. 한 거 막 대들거나 성내지 말아라. 이게 동사죠. 이거는 부정사로서 이걸 꾸미는 거예요. 형이 비록 나를 꾸짖을지라도 감히 대들거나 성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수유가나, 형에게 비록 허물이 있으나 모름지기 소리내어 꾸짖지 말아라. 이게 서당식이에요. 아우에게 영어식으로 해봅시다. 수가 비록 뭐일지라도 주어예요.
유는 뭐 있다. 되어리지 구문 그랬죠. 동사죠. 동사 이건 주어가 여기 반드. 그럼 이건 주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부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아우에게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우에게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해야 이게 문장이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한문 문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주어로 봐요. 그리고 수를 부사로 봐요. 유를 동사로 봐요. 과를 보어로 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우가 비록 허물이 있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는 거하고 지금 한문 문법하고 내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나도 한문 문법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영어 문법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어 문법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문 문법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오늘만 해주는 거예요. 자, 모름지기 부사죠. 물은 뭐 마지 마라. 동사를 꾸미죠. 부정사. 성은 이때 부사예요. 소리 성자인데 여기서는 소리 내어서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소리 성자는 명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 내어서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왜?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이게 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소리 내어가지고 아우를 꾸짖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오늘 그 영어식과 한문 문법식을 내가 비교하면서 영어식으로 하는 게 왜 그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3월에 들어가면 진도를 지금 하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속도를 내서 빨리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하고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문의 그 영어 문법을 하는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익혀졌어요. 기본이 익혀졌기 때문에 3월부터는 좀 빨리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장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쉬운 걸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 이제 익혀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 사람이 좀 좋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